이번 주 해외 증시 전망도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특별한 게 없다. 지표, 실적 이런 것들 다 살펴보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이슈,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종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 차익 실현과 신규 매수에 대한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를 것이다.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어느 흐름들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간다라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왔네요. 이제 과거에 이제 400만원까지 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400만원까지 가려면 8만원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7만원 정도라면 뭐 양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둘러싼 내용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월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그것은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단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거든요. 상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지속되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더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상승과 하락 속에서 어떤 투자자는 돈을 벌고 어떤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승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하락해서 돈을 조금 잃게 된다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수익 계좌가 점점점 커지는 마법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까지 돈을 벌는다기보다는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이 딱 그렇게 하기 좋겠죠? 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년 내에 나타난 최대 호황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나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겠다. 중단기적으로 주가는 더욱 오를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테퍼라는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퍼 회장은요, 현존하는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현존하는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사실은 소로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이 사람은 전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 1위에 올라갔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요, 돈이 되는 쪽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헤지펀드 매니저들 또 헤지펀드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한다, 돈을 벌 것이다. 물론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은근슬쩍 돈을 벌지 왜 우리한테까지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점, 즉 상승이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들, 기관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개인들의 투자 자금들이 들러붙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좀 어렵거든요. 시장을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끌어올릴 필요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얘기는 아마도 아마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뉴욕 증시, 해외 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지표, 실적, 이런 것들이 연동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무역 갈등이 완화됨에 따른 경제 지표의 어떤 호조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에 따른 미국 경제가 또는 글로벌 경제가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뭐 중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지표들 살펴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들도 우리가 좀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는 뭐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이번에는 기업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양호하게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이벤트들 한 번씩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20일 날은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죠. 그래서 미국장은 쉽니다. 네, 연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21일 날에는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요. 넷플릭스라든지 IBM 등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2일 돼서야지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12월 달 거가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J라든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을 내놓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23일 날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 건수하고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뭐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23일 정도가. 그런데 23일 경제지표는 이미 24일이 될 것 같고요. 24일 날은 우리가 이제 설 명절로 휴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주말까지 쭉 연결이 되지만 우리는 휴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명절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뭐예요? 20일 날 미국 시장은 휴장, 그 다음에 21일, 22일, 23일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긍정적인 분위기만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뭐 강하게 팡 튀어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은근하게 지금 밑에서 달궈주는 그런 형태의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차익 실현, 신규 매수 힘겨루기,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거죠. 많이 올랐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 이제 외국인들도 차익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쪽은 기관들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 뭐 수급적인 동향에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다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될 테고요. 또 그것과 반대로 이만큼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투, 즉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의 천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증시가요,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갔다 옆으로 쉰다거나 이런 형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7년도 장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막 하루에도 100포인트 이상씩 빵빵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따라잡는 그런 느낌 자체가 못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흥분 상태, 앞뒤 잴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한다는 그런 어떤 광기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광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금 따라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성전자가 정말 상투를 친다고 생각되신다라면요, 삼성전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야 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는 이야기는 아직 덜 올랐어 라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원대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58,000원이나 5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오는 충격파가 있거든요. 왜? 61,000원에 에라 더 올라갈 건데 사야지. 빡 집어넣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온 충격이 확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든 시장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차익 실현과 신규 매수에 대한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요, 전적으로, 이 매매 포지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차익 실현이라는 관점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관점일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하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사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온 종목을 꼭대기에서 샀을 경우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으로 떠나게 되죠. 에이, 좋은 주식을 샀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절하고 나더니 주가가 더 멀리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 시장은 일단 많이 올라온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점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걱정의 벽을 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많이 난 상태 또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또는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목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종목들을 다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이고 이 종목은 뭐 기다려야 되고 이 종목은 홀딩이고 매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전부 다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계속 홀딩하셔도 되고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더 사셔도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팔아주고 밑에서 조정을 기다렸다 다시 사주는 전략이 같이 병행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업종별로 본다면 뭐 반도체, 중국 소비주 뭐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찬찬히 따져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상투인가 아닌가? 상투가 아니라면 주식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로 한 번 더 가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원이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 보세요. IT 관련한 대형주들이 전부 다 1조 달러 넘어섰습니다. 1,500조. 애플이 지금 시총이 1,5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코스피 시장의 전체 총 합산이 1,500조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코스피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또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규모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지금 400조 원도 안 되는 이런 상태, 400조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렇다면 애플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니냐 이 얘기죠. 물론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면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게 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애들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이야기죠. IT 시장에서의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의 미래 기술에 이러한 어떤 뭐 사물 인터넷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또 다른 어떤 첨단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모듈적인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밀리는 게 있어요.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특허 같은 부분에서 또는 원천 기술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칩이라는 이 하나의 부분은 지금 모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삼성전자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무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사이클 전환 그리고 실적 개선, 전체적으로 경기 호전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게 되면서 큰 어떤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최소한
IT 업종의 호황세는 1분기까지는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즉 1분기의 실적까지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월, 5월, 즉 봄철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6만원대 초반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지만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근거로 실적이 증가한다,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 수익이 뭐 20% 30%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단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려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기적 조정을 만들게 될 테고요. 그러면 밑에서 또 다시 그 물량들을 그대로 매수해서 들어오겠죠. 지금은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전부 다 팔아치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래쪽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 물량을 받아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엿을 먹을까요? 누구만 물량을 뺏길까요? 개인들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 짧은 순간 내에 물량을 다 뺏기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이 결국에는 더 많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들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점에서 단기라도 작은 고점이라도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고 나서 손실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만 가져가시는 거고요. 조금 사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네, 내려가면 더 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나 처음부터 좀 제대로 실어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떠 있을 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보다도 들어와 있을 때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맞는 전략이죠. 어디가 제대로 된 위치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럴 때는 비중을 나눠서 일단 조금 사놓고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7만원 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만원, 9만원, 10만원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증시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목표치는 계속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언젠간 고점이 오겠지만, 언젠간 상투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더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용들도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그 다음에 업황, 호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치로 작용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13년대 최대 호황. 그래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뭐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들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신규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어느 시점에서 팔고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는지 또 나는 단기 투자인지 장기 투자인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포인트를 봤을 경우에는 실적과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대응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익은 걱정하는 걸 싫어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수동적인 투자자의 몫이고 최고의 수익은 증시를 분석하는 데 우수한 지적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익이 얼마 안 나오는 것, 그러니까 적은 수익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시장에서 계속 안정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작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높은 수익, 큰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시장을 공격적으로 또 제대로 시장의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즉 모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다.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걸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번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고 큰 수익 또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